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에 입학하게 된 송민주입니다. 어떻게 공부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공부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열정을 갖고 공부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3년 동안 정말 공부가 싫을 때도 있었고 공부할 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는 것이 너무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왜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년 동안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준 큰 동력이 되어줬어요. 저에게는 공부란 제 자신이 시작이자 과정이고 결과였던 것이었어요. 나를 위해 시작하고 내가 계획하고 실현하고 그 결과가 결국 저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하기 싫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나를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지를 계속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사실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흔히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적 동기가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위해 공부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공부를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정말 솔직하게 나를 위해서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나 자신을 위해 공부한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흥미를 가지면서 할 수 있었어요. 특히 남 말고 내 속도에 맞춰 공부를 하니까 스트레스도 확실히 덜 받았어요. 왜 공부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바로 나를 위해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지리학 전공을 해야겠다라는 확고한 생각으로 수업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제 탐구활동의 주된 대상도 지리학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희망학과도 확실히 정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희망하는 학과가 따로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흥미가 떨어져서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로나 학과보다는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했어요. 희망학과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 갔을 때 기초가 되는 과목인가 보다는 교과서 목차를 봤을 때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과목을 선택했어요. 관심이 가는 과목을 선택하고 활동도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했어요. 수강 인원이 많지 않아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많기도 했는데 결국 사람이 적더라도 하고 싶은 과목을 이수했어요. 제가 흥미를 느껴야 공부를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수강 인원이 적은데 들었다가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수강 인원보다 듣고 싶은 과목을 들으라는 말에 신뢰가 잘 가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을 들어도 괜찮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과 수강 인원이 적지만 흥미있는 과목 중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흥미있는 과목을 선택했는데 지금까지도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겠다라는 과목을 선택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과목을 들어야 공부를 더 재밌게 하고 성적도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과목을 들어야 배울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요. 실제로 탐구활동을 할 때 제가 들은 과목이 제 관심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탐구를 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사실 수능보다도 면접이 더 걱정이었어요. 면접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본다는 것이 너무 낯설었어요.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이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저는 담임 선생님께서 발표 경험을 쌓아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추천하셔서 발표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발표 기회가 있으면 하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말해보는 것을 연습했어요. 영어 발표도 하고 다른 외국어로도 발표를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발표를 해봤어요. 그리고 발표를 할 때도 대본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키워드 몇 개만 쓰고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 면접에서도 문장 형식으로 말할 내용을 쓸 수 없으니까 키워드를 문장으로 머릿속에서 바꿔 말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3년 동안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말하는 것에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물론 발표와 면접은 다르지만 그래도 주장을 말로 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할 때 기본 지식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제시문이 어떤 주제로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주제에서도 말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많이 기억하려고 했어요. 정말 기본적인 지식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언급하면 내용이 더 풍부해져서 이 방법도 많이 썼어요. 정말 전문적이거나 세부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이고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을 더 익히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 개념이나 원리가 더 많은 주제에 사용될 수 있어서 어떤 주제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자주 접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제시문의 구조나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 당일에 답변 준비를 할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제시문을 어떻게 읽고 문제를 어떤 순서로 접근할 것인지 연습해보고 습관화해서 면접 당일에 긴장이 돼도 긴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시문의 내용을 어떻게 메모할 것인지, 나의 생각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인지, 시간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습관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나만의 답변의 틀을 어느 정도 만들면 답변을 할 때 좀 더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기출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흥미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 자신의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탐구 주제를 선정할 때 저의 관심사와 관련된 것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탐구와 탐구가 연결이 되고 다른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기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흥미가 아닌 이런 걸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면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흥미를 못 느끼니까 빨리 끝내고 싶고 꾸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 활동 같은 거를 할 때 궁금했던 점, 알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탐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활동에 집중을 하고 진심이 깃든 탐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리더의 포지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껴요. 저도 사실 반장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반장을 한번 했었어요. 책임이 어느 정도 있고 대표로 해야 하는 일도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활동을 할 때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다른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실 생활기록부의 기록 때문에 반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장이라고 기록되는 부분 외에 학교 생활을 할 때, 탐구를 할 때 중요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의견이 종합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갈등이 발생할 때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경험이 학교에서 어떤 것을 할 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보는 것이 기록을 넘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탐구를 할 때, 그냥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서 조금이나마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같은 말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계속 뭘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하기 싫고 해야 할 일이 계속 쌓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저도 정말 고등학교 때 뭘 해야 한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후배분들에게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야 한다보다는 쉬어도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꾸준히 같은 강도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휴식은 말 그대로 휴식이에요. 공부하기 싫다고 노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도 취미생활도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실제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시험 기간 2주와 수능 2주 전을 제외하고는 영화를 계속 봤어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휴식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예 하지 않고 쉬기만 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워라밸을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상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신의 속도에 맞는 공부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공부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니 시간이 많으면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서울대 진학을 준비하시는 후배분들께 시간에 집착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최대 효율을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최대 효율을 끌어내고 남은 시간에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더 오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고 꼭 서울대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